네, 안녕하세요. 비디코리아의 진현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디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팩스 시장을 선도해 왔는데요. 이제 단일세포 시장에서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출시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소통의 장이 연구자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수고해 주실 김선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인사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톨릭 간동대학교 임산병리학과 김선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댑티브 셀 세라피에서 리시피언트 컨디셔닝을 어떻게 최적화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댑티브 셀 세라피는 암 환자에게서 투머 리액티브 안티세포만 분리하여 배양한 다음에 증식하여 다시 암 환자에게 넣어주어 암을 치료하는 면역 치료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암의 특이적인 T세포만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투머 리액티브한 세포를 제작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투머에 인필트레이션된, 그러니까 투머에 침투된 림포사이트만을 분리해서 배양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TCRT 그리고 CAR-T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투머의 리액티브한 T세포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댑티브 셀 세라피에 대한 임상 결과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초반에 시행되었던 T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멜라노마의 특이적인 투머에 인필트레이션된 림포사이트만을 분리, 배양하여 몸 안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암이 치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멜라노마라고 하는 거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멜라노사이트에 문제가 생겨서 암이 발생하는 피부병의 일종인데요. 이런 멜라노마에 이렇게 T 세라피가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AR-T가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CAR-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류케미아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머 리액티브한 T셀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가 계속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쪽으로는 이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이 호스트 컨디셔닝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T세포를 분리, 증식하여 환자한테 넣어주었을 때 넣어주기 전과 후에 각각의 컨디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T세포를 분리 증식하고 이것을 환자에게 넣어주기 전에 일어나는 이 컨디셔닝 방법을 프리 컨디셔닝, 그리고 넣어주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그 방법을 포스트 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프리 컨디셔닝은 세포가 잘 생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리고 포스트 컨디셔닝은 그 세포가 잘 증식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 컨디셔닝은 보통 방사선과 케모세라피를 이용해서 림포 디플리션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같은 정상 조직이라면 다른 면역세포가 이렇게 가득 차 있게 되는데요. 이때 림포사이트를 일부분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넣어준 세포가 잘 생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리 컨디셔닝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T렉 같은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넣어준 T세포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세포가 사이토카인을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토카인을 이용하는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DC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반응이 더 잘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메이킹 룸이라고 하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시행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역 세포가 이미 쌓여져 있는데 이 면역 세포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 공간에 우리 넣어준 세포가 더 잘 증식되고 이렇게 생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목적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프리 컨디셔닝, 림포 디플리션이 유발되게 됩니다. 반면에 포스트 컨디셔닝은 사이토카인을 주입함으로써 그 컨디션이 그 효과를 유발하게 만드는데요. T세포가 서바이벌과 클로널 익스펜전, 디퍼런시에이션, 그리고 프리퍼레이션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포스트 컨디셔닝은 IL-2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이렇게 인젝션함으로써 그 넣어준 T세포가 좀 더 잘 불어날 수 있도록 익스펜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IL-2는 이 넣어준 T세포뿐만 아니라 그 면역을 억제하는 Treg 세포 또한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IL-2는 면역을 억제하기도 면역을 더 잘 활성화시키기도 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그 프리 컨디셔닝의 목적인 이 림포 디플리션 상태를 세포가 넣어준 난 다음에도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그 림포 디플리션을 유지하는 방법을 T세포, CD4 T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였고요. T세포는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CD8 세포와 CD4 T세포로 분리가 됩니다. 그 Treg과 같은 면역을 억제하는 세포도 있는 반면에 TH와 같은 면역을 더 잘 유발시키는 세포 또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 Treg뿐만 아니라 TH까지 모두 제거하는 이 CD4 T셀이 모두 제거가 되는 디플리션 CD4 T셀을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어댑티브 셀 세라피 모델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 멜라노마, B16 멜라노마와 피메론 셀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어댑티브 셀 세라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이 마우스 모델입니다. 마우스 멜라노마 셀 라인인 B16을 이용하였고요. 그리고 피메론이라고 하는 단백질, 보통 GP100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백질의 일부분 펩타이드만 인식하여 공격할 수 있는 TCR을 가진 T세포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우스의 B16 멜라노마를 이렇게 인젝션하여 멜라노마를 유발하였고요. 여기에 피메론 TCR만 가진 마우스에서 멜라노마의 그 특이적인 CD8 T세포만 분리 증식하여 넣어줌으로써 이 어댑티브 셀 세라피 모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마우스는 싸이 1.2라고 하는 세포막에 컨제니 마커가 들어있는 반면에 이 넣어준 피메론 TCR 세포에는 싸이 1.1이라고 하는 마커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넣어준 세포와 원래 가지고 있는 세포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각을 진행한 그 결과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댑티브 셀 세라피 모델에서 진행한 이 마우스는 마우스의 멜라노마를 이렇게 넣어서 유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프리 컨디셔닝으로는 CTX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인젝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멜라노마 리액티브 CD8 T세포를 골라서 여기는 피메론 셀이죠. 이거를 인젝션 하였고요. 그리고 포스트 컨디셔닝으로는 CD4를 제거하는 CD4 포스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프리 컨디셔닝으로 CTX를 넣었을 때 인기널 림프노드와 스프린에서 각각 세포가 감소하는 림프 디플리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CD4 포스트는 안티 CD4 안티바디를 인젝션함으로써 마우스 몸에서 이 CD4 T세포가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CTX 프리와 CD4 포스트 컨디셔닝을 둘 다 시행한 이 마우스에서 투머가 성장이 이렇게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서바이벌 레이트이 확연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멜라노마가 들어있는 마우스에서 멜라노마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색 색소가 생성되지 않고 백반증이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인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CD4 포스트 컨디셔닝으로 인해서 CD8 T셀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검사를 진행하였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 XT와 NT라고 칭할 텐데 넣어준 피메론 세포를 제가 XT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몸이 가지고 있던 CD8 T세포를 제가 NT라고 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리 컨디셔닝과 CD4 포스트 컨디셔닝을 시행한 마우스에서 XT와 NT를 각각 분리한 다음에 이 CD8 T세포의 상태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XT와 NT에서 그 메모리 마커의 변화를 보았을 때 특히 NT에서 이 메모리가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PD1, TIGIT, 렉3와 같은 이러한 마커들이 더 많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NT의 디퍼렌시에이션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프로리퍼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XT와 NT를 각각 분리를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NT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 CD45.1이라고는 폴리크로날 CD8 T세포의 CTV 바이올렛을 라벨링하고 XT는 CFSE로 라벨링해서 각각의 프로리퍼레이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CD4 포스트 컨디셔닝으로 인해서 넣어준 이 XT와 NT, 사이온 포인트 1과 C45.1이 모두 프로리퍼레이션이 활발하게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CD44 발현의 더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진짜 잘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다, 프로리퍼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CD4 포스트 컨디셔닝이 어떻게 캔서 이뮤니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림포사이트에 있는 림포이드 티슈에 있는 림포사이트가 투머에 인필트레이션 되어서 투머를 공격하고 여기에 투머 안티젠이 스프레딩 되어서 다시 림포이드 티슈에 있는 림포사이트를 액티베이션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림포이드 티슈, 그러니까 드레이닝 림프노드와 스프린에서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XT, 넣어준 세포, NT, 원래 가지고 있는 세포가 모두 이 포스트 컨디셔닝에 의해서 폴리 펑셔널리티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 CD4 포스트 컨디셔닝으로 인해서 CD8 T세포가 인터페론 감마랑 IL-2, TNF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발현한다는 것을, 많이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NT에서의
돌연히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NT에서 투머의 반응성이 또한 활발하게 증가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NT에서의 변화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TCR 크로노타입을 분석을 하였는데요. TCR은 특정 그 안티젠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특정 TCR을 가진 세포만 이렇게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TCR의 증가가 어떻게 많이 바뀌는지, 그래서 특정 TCR을 가진 T세포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샤넌 이브니스를 보았을 때 이렇게 CD4 포스트 컨디셔닝에 의해서 특정 TCR을 가진 CD8 T세포가 더 많이 증식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머 티슈에 대한 분석 또한 진행을 하였는데요. T세포가 이렇게 림포이드 티슈에서 떠나게 되어서 이 투머 티슈에 얼마나 많이 인필트레이션 되는지를 분석을 하였을 때 CD4 포스트 컨디셔닝에 의해서 XT와 NT 모두 이렇게 투머 인필트레이션 된 양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T는 이 메모리 마커 또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PD-1 익스프레션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그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유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CD4 포스트 컨디셔닝에 의해서 이 CD8 T셀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확인을 좀 더 NT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CTX 프리와 CD4 포스트 컨디셔닝을 시행한 마우스에서 NT만을 골라서 마이크로 어레이를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유전자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IL-18 리셉터 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좀 더 이것을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어널리시스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CD4 포스트 컨디셔닝에 의해서 IL-18 리셉터 알파를 많이 발현하는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그룹이 이렇게 생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CD4 포스트 컨디셔닝에 의해서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세포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NT세포의 진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IL-18 리셉터 알파 하이인 NT셀만 이 솔팅을 하기 위해서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P를 스테이닝한 다음에 P 마이크로비드를 통해서 마그네틱 셀 세퍼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그넷을 이용해서 IL-18 리셉터 알파 하이가 있는 세포군과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온 프로스루 세포 집단으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 IL-18 리셉터 알파 하이가 많은 세포가 나머지 세포에 비해서 어떻게 세포 집단이 다른지를 홀 트랜스크롬 어널리시스와 멀티 컬러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어널리시스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인리치된 세포군에서 이펙터 프로파일이 강화된 모습으로 이 피노타입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세포가 안티투머 이펙트와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때 XT와 NT 모두 IL-18 리셉터의 발현에 따라서 로우, 미드, 하이로 나누어 그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이토카인을 많이 발현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이 폴리펑셔널리티를 보았을 때 이 IL-18 리셉터 알파 하이인 세포 집단에서 사이토카인이
많이 발현된다, 많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세포들의 안티투머 이펙트를 좀 더 보기 위해서 XT에서 IL-18 발현에 따라 구분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에 멜라노마를 가지고 있는 마우스에 투여를 해서 이 안티투머 이펙트를 보았습니다. IL-18 리스트 알파 하이 XT에서 그 안티투머 이펙트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IL-18을 제거하는 안티-IL-18 안티바디를 처리할 때 그 효능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IL-18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NT도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세포만 고르고 이렇게 투여를 하였는데요.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NT 세포만 넣었을 때 이렇게 투머 사이즈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안티 MHC 클래스 1 안티바디를 처리함으로써 이 NT 세포의 IL-18과 MHC 클래스 1, 그러니까 TCR 자극이 정말 유사하게 접촉되어 있다. 그래서 안티젠 스페시픽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IL-18 리스트 알파 하이 세포와 IL-18 시그널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T세포가 그 MHC 클래스 1과 TCR의 이렇게 인터랙션에 의해서 투머를 인지하고 만약에 IL-18, 그러니까 인터루킨 18이 있을 때 이 사이토카인 릴리즈를 통해서 투머를 제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펩타이드 펄스된 마우스 셀과 여기에 IL-18을 더 처리하였을 때 이 사이토카인의 생성 여부를 확인을 한 결과 인터페론 감마, IL-2, TNF 모두 IL-18 리스트 알파 하이 세포에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IL-18을 추가적으로 더 넣었을 때 그 사이토카인 생성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IL-18 시그널이 정말 IL-18 리스트 알파 하이의 안티투머 이펙트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것을 좀 더 인비보 상에서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가지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노멀은 IL-18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세포 외부에 있고 그리고 T세포는 IL-18 리셉터를 발현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안티-IL-18 안티바디를 처리하여 세포 외부의 IL-18을 제거한 환경을 또한 만들어 주었고요. 3번째로는 IL-18 리셉터를 제거한 IL-18 KO 마우스를 이용해서 T세포에 이렇게 리셉터를 제거한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각의 3가지 모델에서 이 인비보 분석을 통해서 안티투머 이펙트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TX 프리 CD4 포스트 컨디셔닝에서 확연하게 확인한 이 안티투머 이펙트가 안티 IL-18을 처리했을 때, 그러니까 IL-18이 없을 때 그 효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아서 IL-18 시그널과 정말 이 IL-18 리스트 알파 하이 세포 그리고 어댑티브 셀 세라피의 효능이 연관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IL-18 리셉터를 높이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실험 모델은 마우스의 멜라노마를 이렇게 유발하고 여기에 프리컨디셔닝으로 CTX를 처리하고 XT를 투여하고 그리고 포스트 컨디셔닝으로 IL-2를 인젝션하는 것과 그리고 CD4를 제거하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었는데요.
여기서 어느 요소가 IL-18 리셉터 알파 하이를 발현하는데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각각의 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L-18을 아예 제거하는 안티 IL-18을 처리하는 것과 이 IL-18 리셉터를 없는 이 KO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CD4 세포가 아닌 Treg만 제거하기 위해서 팍스P3 DTR 마우스 이용하는 법, 것을 추가를 하였고요. 또한 NT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림포 디플리션 정도가 아주 큰 레건 KO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 이 10가지 조건으로 이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세포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 CD4 포스트 CTX 프리가 모두 일어나 있는 마우스를 기준으로 각각 하나씩 제거한 마우스에서 이 IL-18 리셉터 알파 하이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IL-18 리셉터 알파 하이를 생성하는데 이 모든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기 레건 마우스에서 이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림포 디플리션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레건 마우스가. 그럼 이 림포 디플리션의 강도와 IL-18 리셉터와의 관계는 어떤지, 리셉터 알파 하이 발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림포페닉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비교를 했는데요. 이때 림포페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림포 디플리션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세포의 비율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한 이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세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을 고르게 되었고요. 벌크 RNA 시퀀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이 mRNA를 만들고 이것을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조군에 비교해서 실험군이 어떻게 익스프레션이 바뀌게 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싱글셀 RNA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아져 있는 세포 집단에서 각각의 하나씩 세포를 나누어 놓고 여기서 각각 하나씩의 mRNA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클러스터링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변화가 되는지 이 지인 유전자 변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하려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고요.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은 이번에 이 BD 랩소디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BD 랩소디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이 실험군은 CTX 프리컨디셔닝만 한 마우스, 그리고 여기에 CD4 포스트 컨디셔닝까지 한 마우스, 이 실험군 2가지이고요. 각각의 실험군에서 3개에서 5마리의 마우스에서 이 드레이닝 림프노드와 스프린을 각각 티슈를 분석해서 하비스트해서 세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세포를 다시 이 마그네틱 셀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NT 세포와 XT로 분리해서 준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2가지 집단에서 2가지 세포, 2가지 실험군에서 각각 3가지 세포 집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이
샘플을 한꺼번에 실험에 쓰기 위해서 각각의 셀에 이 BD 샘플 멀티플렉싱 키트를 이용해서 샘플 태그를 이용해요. 셀을 라벨링 했고요. 이 라벨한 세포를 각각의 퍼센트대로 제가 임의로 만든 이 퍼센트대로 풀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6가지 세포를 모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유용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5,000개의 세포를 이 카트리지에 로딩을 하여서 각각의 싱글셀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요. 여기서 BD 랩소디로 cDNA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마크로젠의 NGS를 이렇게 이용해서 시퀀싱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처음에 했던 이 홀 림포이드 세포를 보면 세포 집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D19만 발현하는 세포는 B셀, 그리고 NCR1을 발현하는 세포는 NK, 그리고 뉴트로필, CD8, CD4 이런 식으로 세포 집단을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CTX 프리에 비해서 CD4 포스트 컨디셔닝을 한 세포 집단에서 이렇게 CD4 이 집단이 사라지는 것을 보아서 CD4 디플리션이 진짜 잘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T세포만 이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CTX 프리와 CD4 포스트 컨디셔닝 한 마우스에서 각각 사이토카인 리셉터인 IL-18 리셉터, 그리고 7, 12, 그다음에 15, 21 각각의 리셉터의 발현 여부를 또 확인하였습니다. XT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나는데요. XT에서 신기하게도 이 IL-18 리셉터 알파 하이를 발현하는 세포 집단 여기 부분이 이 CT4 포스트 컨디셔닝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사이토카인 리셉터 중에서도 이 IL-7 리셉터를 발현하는 세포 집단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IL-7이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IL-7의 발현이 IL-18 뉴스 알파 하이 세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IL-18 리스트 알파 하이를 발현하는 세포에 7을 처리한다면 IL-18 리스트 알파 하이가 더 많이 발현될까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 CTX 프리의 포스트 컨디셔닝한 마우스에서 IL-7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IL-18 리셉터 알파 하이를 발현하는 세포가 많이 증가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세포를 만드는데 IL-7 시그널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정상적인 노멀 컨디션일 때는 림포이드 티슈와 투머 티슈에 이 CD4 NTXT가 모두 자리를 함으로써 이 T셀 트래피킹과 인트라 투머럴 인필트레이션이 조금 더 억제가 되고 이 투머 티슈에서의 반응도 나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X 프리와 CD4 포스트 컨디셔닝으로 이 림포 디플리션된 컨디셔닝을 만들게 된다면 림포이드 티슈에서 이렇게 안티젠 스페시픽한 이 T세포의 트래피킹과 NT셀의 트래피킹 그리고 인트라 투머럴 인피트레이션이 모두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때 IL-18 리셉터 알파 하이 세포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림포이드 티슈에서 다시 T셀의 프리퍼레이션과 투머 리액티비티 그리고 이펙트 펑션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안티투머 이펙트를 유발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는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그 박사후 연구원 과정에 있을 때 진행한 연구 결과이고요. 이때 한충영 박사님과 최범규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실험실과 팩스 유세포 분석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톨릭 관동대학교로 이렇게 오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권명세 박사님과 김유익 학생 도움을 받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싱글셀 RNA-식은 BD와 이 MDXK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